형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 주유소 갈 때마다 가격판 보고 숨부터 턱 막히시죠? 제 주변 친구들도 차 팔까 전기차 살까 고민하다가 머리카락이 반쯤 날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만들었어요. 오늘 그냥 넘기면은 진짜 후회할 얘기 가져왔어요. 유가 107달러. 이게 단순히 기름값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딱 4번 100달러를 넘겼는데 지난 3번은 전부 증시가 최소 30% 이상 폭락했던 시절이에요. 이번이 4번째예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전쟁 끝나면 유가 다시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유정이 한번 망가지면 수년이 걸린다는 얘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유가가 오르면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 오르면 주식은요? 네, 다들 아시죠? 이게 그냥 주유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계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꼭 해드리려고 왔어요. 아따 형님, 자세한 얘기 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의리로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육아 리포트부터 산업 연구 자료까지 꼼꼼하게 다 파헤쳐 왔어요. 스트레스 푸실 겸 하소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역사부터 짚어볼게요. 20년 동안 유가 100달러를 넘긴 게 딱 4번이에요. 2008년, 2011년, 2022년, 그리고 지금 2026년이요. 2026년 빼고 나머지 3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증시가 최소 30% 이상 폭락했던 때예요.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증시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2차 오일 쇼크 때도 비슷했어요. 소비자의 기업들은 박살났는데 인텔 같은 반도체는 오히려 좋았거든요. 모든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수익률을 완전히 갈라놓아요. 거시기 형님, 말입니다. 그럼 지금 유가가 왜 쉽게 안 내려오냐? 이게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석유 생산이 수도꼭지 틀듯이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진짜 무서운 얘기 시작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중동 유전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해요. 대부분이 저압력 저류층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전 안에 압력이 약해서 가스를 계속 주입해줘야 석유가 위로 올라와요. 마치 빨대로 몰빨대 주변에서 계속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빨리는 것처럼요. 근데 이 가스 주입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로 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가 들어오냐고요? 바닷물이 들어와요. 이걸 물콧 현상이라고 하는데 바닷물이 한번 들어오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유정은 사실상 끝이에요. 게임 오버예요. 얼쑤 더 있어요. 파라핀 왁스랑 아스팔텐이라는 게 유정 튜브 안에 침전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혈관에 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처럼 유정이 동맥경화에 걸리는 거예요. 통로가 꽉 막혀버리는 거죠. 유정 혈관 나이 50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뚫으면 되지 않냐고요? 맞아요. 뚫어야 해요. 근데 그게 엄청난 비용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다시 열렸으니까 석유 뽑으세요. 해도 그냥 바로 못 뽑아요. 수년에 걸쳐서 다시 시추 작업을 해야 해요. 그냥 통장 탈탈 털리는 수준이에요. 아따 형님, 저장 창고 문제도 있어요. 전쟁 중에 수출을 못하니까 석유를 계속 뽑다 보면 저장고가 꽉 차요. 저장고가 다 찼는데 계속 뽑으면 어디다 버려요? 바다에 버릴 수도 없고 땅에 버릴 수도 없잖아요. 결국 시추 자체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와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여기가 세계 최대 규모 가스전이에요. 가스전 하나가 공격받으면 그 근처 수백 개 유정의 압력이 동시에 뚝 떨어져요. 빨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빨아도 석유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거시기 형님, 결국 이 모든 게 비용 증가로 이어져요. 유정 복구비, 재시추 비용, 저장 비용, 운송 비용. 이 비용들이 전부 유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 해도 예전처럼 50빔 60달러 시대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시절은 이제 추억이에요. 산업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단 5일에서 몇 주만 생산을 중단해도 생산량이 20, 30%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몇 달이 지났어요. 자, 쿠웨이트 유전은 걸프전 당시 화재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한번 데미지 입으면 반영구적인 손실이에요. 저류층 손상으로 인한 생산 능력 손실이 하루 400만에서 600만 배럴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보통 유가가 하루 100만 배럴만 부족해도 가격이 휘청휘청했거든요. 네, 400, 600만이면은 진짜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6배예요, 6배. 얼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원유 공급이 심각하게 줄었어요. 전 세계 하루 생산량이 8,600만 배럴인데 수출하는 건 4천만 배럴이에요. 그중에 지금 공급이 막힌 게 900만 배럴이에요. 수출 물량의 거의 4분의 1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곳이 아시아예요. 중국 제외한 아시아 원유 재고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시아가 전 세계 수출 원유의 가장 큰 고객인데 재고를 다 써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그날이 오면 진짜 무서워요. 아따 형님, 월가의 구루들이 유가 150달러 이상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비상회의 중이에요. 트럼프도 이란 관련 회의를 다시 소집했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들이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차피 저 작가니까요. 참고로 이게 꼭 맞는다는 건 아니고 전쟁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의 시나리오예요. 저장 용량이 다 찼고 생산도 줄고 수요도 감소하기 시작하는 순서로 가요. 아시아 정유소들이 재고를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유럽이랑 북미 물량까지 가져오려고 해요. 중동 석유로 부족하니까 셰일 석유, 북해 석유까지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미랑 유럽 원유 가격도 같이 치솟기 시작해요. 전 세계가 같이 불타는 거예요. 거시기 형님. 이때부터가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아시아 정유소, 유럽 정유소, 미국 정유소가 전부 나 먼저 살게요 하면서 묻지마 입찰이 시작돼요. 서로 더 비싼 가격 부르고 또 더 비싼 가격 부르고 이러면 유가가 우리 상상의 범위를 훌쩍 넘어가기 시작해요.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소비자들이 기름을 못 사요. 필리핀에서 기름값이 리터당 34,000원 했을 때 차가 안 막혔어요. 비싸서 아무도 안 탄 거예요. 수요가 급격히 줄기 시작해요. 길이 뻥 뚫리면 좋겠지만 그건 좋은 이유가 아니에요. 얼쑤 수요가 급감하면 화학 제품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요. 1,000원짜리 플라스틱이 4,000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죠. 그러면 중간에서 비싼 원유 사다가 팔아야 하는 중소 정유사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요. 도미노처럼요. 중소 정유사들이 무너지면은 그 여파가 대형 정유사까지 번져요. 자, 수요 자체가 붕괴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유가 고점이 끝나가고 그때부터 서서히 유가가 다시 내려오는 시간이 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경제가 얼마나 박살 나느냐가 문제예요. 아따 형님, 트럼프도 이걸 알아요. 중간 선거 전에 이란이랑 합의 못하면 레임덕이 빠르게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란도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지금 합의하면 핵을 못 지키는데 중간 선거까지 버티면 이란이 오히려 핵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핵 폐기를 요구하고 이란은 절대 못 준다고 하고 이 간극이 너무 커서 협상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난 담보나 대가 없이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상승 시그널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거시기 형님, 오늘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해요. 첫째, 유가 100달러는 역사적으로 항상 증시 위기 신호예요. 둘째, 유정 손상은 전쟁 끝나도 수년간 비용을 높여요. 셋째, 아시아 재고 소진 시점이 진짜 위험 타이밍이에요. 이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 도움됐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십시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핵심 정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복잡한 뉴스 소화하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형님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저도 받아요. 열받거나 걱정되는 거 있으면 댓글에 하소연 실컷 써주세요. 그래도 힘내요. 수고하셨어요.